양도세 하루 차이로 5억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5억, 오늘도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집을 팔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보통 집 팔면 세금 많이 나오겠지. 사실 이 말만 들으면 막연히 두렵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떠들썩한 양도세 중과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번 돈 차익에 따라 내는 세금이지만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아니라 벌금 수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야 할 양도세금의 2주택자는 기본 세금 20%, 3주택 이상 30% 이상 추가 세금을 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부터 매년 유예되었습니다. 올해도 연장해주겠지 생각하는 분이 많았지만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2월 25일에는 더 무서운 말을 했죠. 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즉,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계약은 5월 초에 했는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언제 계약했느냐보다 언제 잔금을 치렀느냐 혹은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하루라도 5월 9일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하필 5월 9일일까요?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 잔금을 마치면 기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10일 되는 순간부터 중과 세율이 다시 살아납니다. 차익이 큰 집일수록 이 하루 차이가 수억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 3주택자, 그중 한 채에 양도차익 10억이라면 5월 9일 이전 팔면 세금 약 3억, 5월 10일 이후 팔면 7억 5천 이상, 단 하루 차이로 4억 5천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5월 9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문제는 팔고 싶다고 바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전역과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집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매수자 찾고 구청 허가 받고 대출 심사하고 세입자 내보내는 과정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집값이 워낙 비싸고 대출 규제도 심합니다. 이분들은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줄 매수자가 없다 보니 차라리 세금 낼 바엔 증여하자 쪽으로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는 완전히 끊겼는데 가격만 그대로인 상황이죠. 똑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강북, 노원, 도봉구는 가격이 저렴해 대출도 여유롭습니다. 경기 외곽 및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대상이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일부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자체는 예외로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의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조정 대상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일부 지역입니다. 즉, 경기 외곽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중심이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인천 세종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방에 집이 있으면 무조건 중과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세금은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해제되고 장특 공제 적용 가능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비과세 적용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방 집을 팔 때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집이 중과 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서둘러 매도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중과 대상이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여부, 매도 시점,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적용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이라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라도 어디는 중과이고 어디는 아니고 같은 지방이라도 어디는 부담이 크고 어디는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익의 세율만 곱하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양도세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 보유 기간, 주택수 그리고 어떤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누구에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 들고 있었으니 당연히 공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제한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주 요건, 보유 요건, 일시적 2주택 여부, 이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는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한 채만 팔았는데 왜 세금이 나오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결국 양도세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언제 팔 것인지, 어떤 순서로 정리할 것인지 조금만 조정해도 세금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정리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누군가는 세금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내고 누군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특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 혹은 증여받은 집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차피 공짜로 받은 집인데 부모님 집이니까 세금은 별로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매도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모님이 주신 거니 공짜겠지 하다가 양도세 폭탄 맞고 우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버티기가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 5월 10일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세금만큼 증발합니다. 지금 당장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잔금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 12%를 감수하고라도 자녀에게 증여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도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도세는 많이 벌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고 정리해서 무서운 세금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금은 하루 차이로 인생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옹기였습니다.